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밤에 두세 번은 기본이고요. 많을 때는 4번까지도 깨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싱겁게 먹는지 아세요? 소금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안 넣습니다. 그래도 왜 이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곤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표정을 볼 때면 마음이 꼭 한쪽이 눌리는 것처럼 아파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누구보다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시고 가족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참고 참으며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붓고 식탁에 앉아도 기운이 없고 그래서 점심때 잠깐 엎어져 계시다가 또 허리가 아프고 이런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새벽녘에 종아리가 뭉치듯이 아파서 벌떡 깨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치 다리 속에서 근육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 때문에 아이고 하며 다리를 주무르다가 다시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요. 또 어떤 분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워 벽을 짚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순간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또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바쁘고 또 괜히 걱정할까봐 말도 아끼시고요. 그래서 스스로 더 조심하게 되고 식사는 더 소심하게 하게 되고 특히 소금은 무조건 피하려고 하십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소금 조금만 먹어도 혈압이 확 오른다는 믿음이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극도로 싱겁게 드시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고 아침에 더 피곤하고 다리가 더 잘 쥐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요? 소금은 몸에 나쁘다고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 왜 몸 상태는 더 나빠지는 걸까요? 혹시 어르신들도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는데 왜 좋아지질 않을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참고만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낯설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 동안 의사 방송 주변 사람들 모두가 싱겁게만 강조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하버드 의대나 마요 클리닉 같은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염식이 지나치면 오히려 수분 조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몸 안에 염분이 너무 적어지면 세포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할 물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자꾸 빠져나가면서 밤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물을 줄이고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밤에 계속 깨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 어르신들이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혈압헌 소금이라는 단순한 공식만 반복해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혈과 순환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에는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음양의 균형이 무너지면 몸의 물길이 흐트러진다고 설명한데 지나친 저염 역시 그런 불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없으면 기운이 아래로 꺼지고 순환이 더딜 수 있습니다. 노자도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지요. 몸도 똑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싱겁게 드실수록 더 피곤하고 더 어지럽고 더 자주 깨는 이유는 단순히 혈압 때문이 아니라 몸의 순환 체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이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한쪽만 강조된 정보 속에서 살다 보니 생긴 균형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르신들 속에 쌓여 있던 오해와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괜히 고생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르신들의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께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시다가도 곧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사실 박사님, 제가 싱겁게 먹으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식욕도 줄고 밥맛이 없어서 대충 먹고 넘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힘이 더 빠지고 하루가 점점 버거워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어르신이 얼마나 혼자 고생해 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면 가장 큰 고통은 병, 그 자체보다도 병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탓하게 되는 마음의 무게이니까요.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 내가 먹는 탓이다. 이런 생각들이 어르신을 더 지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몸은 필요한 만큼의 힘과 수분과 염분을 공급받지 못한 채 계속 마르고 계속 흔들려 왔던 것이지요. 한 번은 진료실에 들어오신 70대 중반의 할아버지께서 의자에 앉기도 전에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밤에 4번 일어나는 날도 있어요. 물도 거의 안 마시고 반찬도 싱겁게 먹고 김치도 물에 씻어서 먹는데 왜 좋아지지가 않는 걸까요? 이럴 거면 제가 이렇게까지 조심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참고 지켜왔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위해, 내 몸 위해 더 아프지 않기 위해 그렇게 수십 년 익숙한 입맛을 버리고 참고 또 참아 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그 노력이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이 받는 상실감은 정말 큽니다. 제가 조용히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뭔가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셔서 몸이 더 힘들어진 겁니다. 몸은 늘 균형을 원합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잠시 후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듣습니다.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르신이 듣고 싶었던 건 정답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립니다. 하버드 연구팀에서도 발표했지만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면 수분 조절 호르몬이 불안정해져서 밤에 소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마요 클리니크 연구에서도 염분이 너무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이 더 예민해져서 새벽녘 쥐가 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종종 의자에 등을 기대며 편안해지는 표정을 지으십니다. 누구나 자신이 수년간 지켜온 노력이 틀린 게 아니라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니까요. 지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치료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되거든요.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음양의 순환이 마르다고 표현합니다. 지나친 절제는 몸의 기운을 아래로 빠지게 만들고 수분이 흩어지면서 밤에 자꾸 자극을 일으키는 거지요. 물길이 가늘어지면 기혈이 따뜻하게 돌지 못하고 결국 위아래 순환이 풀리지 않으니 밤이면 더 예민해집니다. 노자도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싱겁게 먹으려고 애쓰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지나침에 가까워졌던 거지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들은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극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극단은 언제나 무너짐을 가져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너무 싱겁게 먹고 물도 거의 안 마시고 밤에는 더 피곤해지고 그래서 다음 날은 또 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이유가 싱겁게 먹어서 도리어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손을 가볍게 맞잡아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몸은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조금만 균형을 찾아주면 편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60대 후반의 아주머니는 이런 생활이 5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압 때문에 딸이 음식을 너무 싱겁게 해주었고 본인도 혹시나 더 악화될까봐 절대 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밤마다 화장실을 3-4번 다녀야 했고 아침에는 눈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린 후 그 아주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그동안 제 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억눌린 마음이 풀리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어르신이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면 그제야 마음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밤에 자꾸 깨는 게 제가 너무 싱겁게 먹어서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항상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립니다. 네, 어르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몸이 원래 필요로 하는 균형을 잃으면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르신들은 대개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십니다. 마치 수년 동안 미로 속을 헤매다가 갑자기 출구를 찾은 사람처럼 표정이 조용히 변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탓하며 지내신 세월이 길었을 테니까요. 어떤 분들은 조금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혈압 때문에 정말 너무 싱겁게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한 거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을 보면서 저는 이해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억울할 만하지요. 너무나 오랫동안 소금은 무조건 적게라는 말만 들었으니 그것을 지키는 일이 곧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살아오셨던 거니까요. 그런데 몸이 보내던 작은 신호들 쥐가 나고 어지럽고 밤에 계속 깨고 피곤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균형을 잃었다는 경고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조금 더 깊은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몸의 염분이 너무 부족하면 세포는 수분을 붙잡아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물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물이 밤에 소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순환 능력이 젊을 때보다 약해져서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염식이 지나치면 부신에서 분비되는 조절 호르몬이 아주 민감해져서 체내 수분 균형이 쉽게 흔들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르신들은 흔히 눈을 크게 뜨며 놀라십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런 정보는 보통 큰 병원 진료 시간이나 방송에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고 설명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동양의학에서는 이 상태를 신기어와 수기부족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몸을 적절히 지탱해줘야 하는 기운이 약해지면 물길이 흐트러지고 밤이 되면 더 민감해지는 것이지요. 기혈이 고루 돌지 않으면 다리 근육도 더 쉽게 경직되고 그래서 새벽녘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경험하시는 여러 증상들이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혈압 때문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지나친 절제는 몸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밤마다 잠을 깨우는 작은 파도처럼 불편함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하루 종일 목이 마른데도 일부러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분까지 부족해지면 몸은 더 강하게 소변을 통해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더 깨게 되지요. 싱겁게 먹고 물도 줄이고 그래서 더 피곤해지고 이런 악순환을 모르고 계속 반복해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그렇게까지 참고 애쓰며 살아오신 세월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6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혈압이 무서워서 10년 가까이 소금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새벽에 한 번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다리는 자주 쥐나고 아침마다 혀가 말라붙은 것 같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 최선이 체질과 나이와 균형이라는 조건 속에서 조금 다른 결과를 만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등을 가볍게 짚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몸은 너무 부족해도 너무 많아도 힘들어합니다. 어르신 몸이 보내던 신호들을 이제야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조금만 균형을 되찾으면 정말 편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억울함, 안도감, 서운함,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섞인 표정이었지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어르신 몸이 회복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몸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약보다 정확한 이해와 균형이니까요. 어르신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몸이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은 더 민감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반응이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단편적인 정보들만 듣고 살아왔지요. 소금은 무조건 적게.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간이 세면 혈압이 오른다. 이런 조각난 말들만 듣고 그것을 법칙처럼 지키며 살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몸은 더 깊은 곳에서 더 복잡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몸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길을 잃습니다. 그만큼 몸은 섬세하고 정직합니다. 어딘가 무리가 생기면 꼭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 쥐, 입, 마름, 어지러움, 잦은 소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언어입니다. 몸이 균형을 다시 잡고 싶다는 조용한 요청이지요. 하버드 연구팀은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게 적을 때 항긴효 호르몬이 불안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항긴효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은 수분을 잡아두지 못하고 밤에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아 보여도 밤만 되면 소변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마요 클리닉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염식이 지나치면 체액 균형과 신경 전달이 예민해지고 노년층에게 새벽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겪는 증상들은 나이 탓만도 아니고 혈압 탓만도 아닙니다. 균형이 무너진 몸이 반복해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인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분을 잡아주는 기운을 신기션치라고 합니다. 신기가 허약해지면 물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꾸 아래로 새어나간다고 설명하지요. 이때 밤에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소변이 잦아지고 순환이 떨어져 다리 근육이 쉽게 뒤틀립니다. 음양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는데 지나친 저염으로 인해 양기가 약해지고 음기가 과해지면서 몸 안쪽의 따뜻한 기운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식으면 물길도 흐트러져서 밤에 더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잠이 쉽게 깨게 됩니다. 이 설명은 과학과 동양의학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연구에서도 임상에서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싱겁게 먹어야 몸이 편해진다 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적당히 싱겁게 먹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싱겁게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너무 싱거우면 식욕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물을 덜 마시게 되고 결국 피가 연약해집니다. 피가 연약해지면 순환이 느려지고 순환이 느려지면 밤에 몸이 쉬지 못하고 계속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고도 계속 찝찝하고 몸이 붓고 하루가 피곤한데도 내가 더 조심해야겠지 하고 자신을 더 옥죄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균형을 더욱 무너뜨리는 악순환입니다. 저는 종종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요, 어르신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마치 내 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표정이지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살짝 잡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닙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균형을 되찾습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의 조정으로도 편안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0대 초반 한 할머니는 싱겁게 먹으면서 하루 종일 식욕이 없고 기운이 떨어지고 밤마다 다리가 쥐가 나서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이 무서워 절대 간을 하지 않으셨지요. 제가 균형의 원리를 설명드리자 그분은 놀란 듯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제 몸이 약해져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애썼던 게 문제였을 수도 있군요. 그 말 한마디에 10년 가까이 이어진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몸은 우리가 해석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부드럽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시작되면 몸은 달라질 준비를 합니다. 어르신도 마음이 느슨해지고 긴장과 두려움이 풀리고 작은 변화들을 받아들일 여지가 생깁니다. 그 여지가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몸의 균형과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조금 누그러지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신을 탓하던 마음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소금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물은 아끼듯이 조금만 마셔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냈는지, 무엇이 어르신을 더 힘들게 했는지 그 이유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아, 내 몸이 그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이해가 생기면 몸은 그 자체로 편안해지고 이런 편안함이 회복의 첫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작은 실천을 권합니다. 큰 변화가 아닙니다. 절대 과하지 않은 아주 작은 균형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드실 때 국물까지 짜게 드실 필요는 없지만 평소처럼 아무 맛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싱겁게 먹는 대신 아주 약하게 간이 된 음식을 드셔보는 것입니다. 밥상이 너무 밋밋해서 식욕이 떨어지면 당연히 기운이 더 빠집니다. 기운이 빠지면 순환이 약해지고 순환이 약하면 밤에 더 자주 깨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싱거운 식사를 조금만 부드럽게 조정해도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몸이 덜 마르게 되고 밤에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망설입니다. 그러다 혈압이 오르면 어떡하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지나치게 싱거우면 오히려 몸이 더 예민해집니다. 조절을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면 편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억지로 참으면 몸은 반대로 더 불안정해집니다. 물론 저녁 늦게 물을 과하게 마실 필요는 없지만 하루 동안 필요한 만큼의 물을 몸에 나누어 주는 것은 순환을 돕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어르신들은 물을 살짝 늘리는 것만으로도 새벽에 일어나는 횟수가 조금씩 줄었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한편으로는 훨씬 고마운 존재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바로 반응하며 균형이 회복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편안함을 되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 60대 후반의 아주머니는 싱겁게 먹는 것이 몸에 가장 좋다는 믿음 아래 오랫동안 음식을 거의 무맛에 가깝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피곤해지고 밤이면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일어나고 아침에는 다리가 뻣뻣하고 종아리가 자주 당겨 괴로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균형의 원리를 설명드리고 반찬에 아주 약한 간을 더해 보시라고 안내했더니 그분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아주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밤에 한 번만 깨고 다시 잘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눈가를 닦으려고 손등을 올리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 어르신의 밤을 바꾸고 하루의 무게까지 바꾼 것입니다. 그분의 변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균형이 회복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몸은 더 천천히 반응하지만 동시에 더 정직해집니다. 잘 맞는 방향으로 도와주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변화를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어르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르신이 너무 열심히 참고 너무 많은 것을 버티며 살아오셔서 그 마음의 무게가 몸에도 내려앉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참으려 하지 마시고
몸이 원하는 적당한 균형을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편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이 어르신의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든지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어르신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매일의 일상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혹시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내용이라면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밤도, 아침도, 오늘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요.